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사령관이 윤석열 면전에다가 제대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에 대해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대답하면서 윤석열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곽 전 사령관은 오늘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다. 증인 개인 입장에서 봐도 발생해선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동의하면서 현장에 있던 윤석열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군 투입 당시 윤석열과 두 차례 통화했다. 윤석열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맞다. 요원은 안에 없었다. 윤석열이 의결 종족수 안 채워졌으니 데리고 나와라 지시했다. 국회 문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윤석열이 말했다라고 폭로하면서 윤석열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후에도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 병력 투입 지시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김용현이 해제한 가결 뒤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라며 윤석열과 윤석열 측 변호사들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또 곽 사령관은 윤석열, 김용현한테 국회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폭로하면서 윤석열 탄핵에 쐐기를 박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수감 기간 중 하루 7번꼴로 외부인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접견 횟수가 수감 일수보다 월등히 많고 대부분 변호인 접견이라 황제 접견이라는 비판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은 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일간 무려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동안 무려 70회, 하루 7번꼴로 외부인을 만난 건데 접견 횟수가 구치소 수감 횟수보다 3배 이상 많으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접견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66회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접견, 장소 변경 접견이 각각 2회로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루어지고 시간 횟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에겐 사실상의 외출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수감 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 접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2.3 내란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내란 숙의 윤석열이 아직도 반성은커녕 호사스러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국회 침탈, 국회의원 체포 및 발포 지시 등 민주주의를 짓밟은 피의자 윤석열의 황제 접견은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겨우 잡아넣었더니 내란 수괴가 구치소에서 꿀을 빨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대국민 사기극이 또다시 탄로났습니다. 윤석열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동해심해 가스정 개발의 1차 시추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대왕고래로 알려진 유망구조에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이 주장한 건 전부 다 개소리였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대왕고래 유망구조와 관련해서는 추가 시추 등 탐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말도 이제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시추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찍들은 이걸 보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시리드를 칠까요? 이러다가 산업통상자원부도 빨갱이 소리 듣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최상목 내란 수계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에 대해 윤석열이 제 얼굴을 보더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가 전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의 이 같은 진술은 쪽지의 존재를 언론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윤석열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최상목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윤석열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옆에 누군가가 참고 자료라고 전달해 줬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1월 21일 헌재에서 자신은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라고 구라를 쳤는데요. 네, 최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 확보와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세 가지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대행은 쪽지 내용을 봤는지 묻는 질문에는 내용을 보지도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라고 답변했는데요. 네, 이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건넨 자료라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최대행은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라며 네,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네, 누가 내란 수계 대행 아니랄까봐 네, 거짓말하는 것도 어쩜 이리 윤석열이랑 똑 닮았는지 네, 하루빨리 내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